천만 관객을 돌파한 영화 베테랑에서 악덕재벌 3세 조태호는 막장재벌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관객들은 베테랑을 보고 난 후 영화 속 재벌가의 이야기가 허구일까 하는 생각과 함께 어디서 본 듯한 낯설지 않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유승환 감독은 말했습니다. 나도 뉴스를 보고 살아가는 사람인데 실제 사건들의 영향이 없었다면 거짓말이다. 내가 가진 분노나 상실감들에 대해 많은 분들이 같은 느낌을 가질 거라고 생각한다. 이어 실존 인물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군지 연상되는 실존 인물이 있지만 누구라고 꼭 짚긴 그렇지 않으냐. 실제 영화 베테랑은 한국 사회에서 벌어졌던 재벌 관련 사건들의 종합판에 가까운 영화입니다. 먼저 극중 조태호는 부당해고로 1인 시위를 벌이는 배기사를 집무실로 부릅니다. 이 자리에서 조태호는 하청업체 소장과 배기사를 싸우게 한 후 배기사에게 파이트머니를 던져줍니다. 이는 SK그룹 창업주인 고 최종현 회장의 조카 최철원 대표가 벌인 실제 이야기입니다. 최 대표는 SK본사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던 기사 유모 씨를 회사 사무실로 불러 야구 방망이로 13차례 유 씨를 폭행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혔습니다. 최 대표는 폭행 후 맷값으로 1000만원짜리 수표 2장을 건넸는데 이 사실이 알려지자 사회적 분노가 들끓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베테랑과는 다른 이야기지만 한화그룹 김승현 회장은 자신의 아들을 때린 서울 북창동 술집 종업원들을 응징하기 위해 직접 나섰습니다. 이후 술집 종업원들을 폭행했고 이 사실은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외에도 재벌가 레전드 망나니로 불리우는 인물이 있는데 그는 롯데가 신동학으로 수많은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습니다. 오늘은 대표적인 재벌가 망나니 신동학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이야기 시작합니다. 범 롯데가는 맏형 신격호 회장을 중심으로 10남매가 있으며 국내와 일본 등에서 주로 각자 식품 기업을 경영하고 있습니다. 롯데그룹은 맏형인 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 일가가 경영하고 있으며 농심은 신격호 회장의 넷째 동생 신춘호 회장 일가가 경영하고 있습니다. 농심의 신춘호 회장은 일본 롯데 부사장으로 근무하던 중 맏형 신격호 회장의 반대에도 라면 사업에 진출하였습니다. 1965년 농심의 전신인 롯데공업을 설립한 후 1978년 농심으로 사명을 변경했습니다. 그리고 신준호는 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의 20살 터울 남동생으로 한때 롯데그룹 부회장까지 승승장구했던 인물입니다. 그는 1967년 롯데제과 전무로 처음 경영에 발을 들인 후 롯데제과와 롯데건설사 등 주요 계열사 대표를 거쳐 1992년 그룹 2인자인 롯데그룹 부회장까지 올랐습니다. 이처럼 그는 신격호 명예회장의 형제들 가운데 가장 오랫동안 큰형 옆에 붙어 롯데 경영에 깊숙이 관여하였습니다. 그러던 1996년 형제 관계가 급속히 악화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당시 금융실명제가 시작되면서 신격호 회장은 양평동 땅 등 신준호 전 회장의 명의로 돼 있던 부지를 회사 명의로 바꾸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신준호 회장이 이에 반발하며 소송전이 벌어졌고 형제 사이는 돌이킬 수 없이 멀어지고 말았습니다. 이후 신준호 회장은 롯데임무유 부회장으로 강등되었고 이 무렵 그의 그룹 내 입지를 축소시키는 일이 일어납니다. 당시 일본에 있던 신격호 회장의 차남 신동빈이 한국에서 경영 수업을 시작하면서 신준호 회장의 입지는 더욱 좁아져만 갔습니다. 이때부터 신준호 회장은 홀로 서기를 모색하여 롯데햄우유를 롯데그룹에서 분사시켰고 사명을 푸르밀로 바꿨습니다. 당시 인터뷰에서 신준호 회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형님이 쓰기 원치 않는 롯데라는 이름을 굳이 고집하고 싶지 않다. 그리고 신준호 회장에게는 이남 일녀가 있는데 차남은 푸르밀의 대표이사 신동환이며 장녀는 신경아로 그의 남편이 바로 윤상현 의원입니다. 신동학의 경우 장남으로 태어났지만 수많은 사고를 치면서 회사 내에서 어떤 요직도 맡은 적이 없습니다. 신동학이 처음 언론에 등장한 것은 1994년 MBC 9시 뉴스였습니다. 유학생 오렌지족의 행패라며 뉴스에 보도된 이 사건은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을 주었습니다. 당시 신동학은 영국 리치먼드대 유학 중 부모님 몰래 귀국해 친구들과 어울리고 있었습니다. 사건이 일어난 날에는 친구들과 그랜저를 끌고 나이트클럽에 갔다 돌아오는 중이었는데 도산대로에서 소형차 프라이드와 차선 시비가 붙게 됩니다. 이에 신동학과 유학생 친구들은 감히 싸구려 프라이드가 건방지게 끼어든다며 프라이드를 막아섰고 프라이드 운전자 2명을 벽돌과 화분으로 내려쳤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들은 전치의 사조와 뇌출혈이라는 부상을 입고 말았습니다. 이 사건이 더욱 화제가 된 것은 그랜저에 타고 있던 인물들이 이름만 대면 알만한 집안의 자식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롯데그룹 부회장 신준호 씨의 외아들 신동학 씨 외에도 이후락 씨의 손자이자 제1화재해상보험 이동훈 회장의 아들 이석환 씨 등이 있었습니다. 신동학은 사건을 일으키고 애인 김양의 집에서 숨어 지내다 영국으로 도망치기 위해 김포공항을 향했습니다. 하지만 출국 금지 요청을 한 뒤 김포공항에 미리 대기하고 있던 경찰에 붙잡히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신동학은 몰려들 기자들 앞에서 당당하게 잘못이 없다고 큰 소리를 쳤습니다. 젊은 애들이 술 먹고 그런 거하고 뭐가 다른가. 내 말이 듣기 싫으면 나가라. 한편 롯데그룹 신준호 부회장은 이 사건 직후 언론사에 사죄의 말씀이라는 글을 보냈습니다. 평소 훈계를 게을리해 무리를 빚게 됐다. 제 자식이 법에 따라 엄한 처벌을 받아 거듭 태어나기 간절히 바란다. 그러나 이후 피해자 가족이 별일 아니다라며 일관된 진술을 하면서 재벌가에서 거액의 금액을 줬을 것이라는 의혹을 남겼습니다. 여기에 경찰도 눈치를 봤는지 이석환의 아버지를 일개 보험회사 직원이라고 하는 등 사건 축소 의혹을 받았습니다. 결국 이 사건은 집행유예로 끝나며 제대로 된 처벌은 이뤄지지 않았고 신동학은 이때부터 언론에서 망나니 재벌 2세로 불리기 시작합니다. 한편 언론에서는 사건을 일으킨 이들을 수입 오렌지족이라고 부르면서 오렌지족에 대해서도 관심이 더욱 높아졌습니다. 오렌지족은 1990년대 경제호황기와 맞물려 사회 최대 문제로 대두되었습니다. 이들이 유학을 떠나 공부보다는 외국물을 먹어 새로운 방탕과 탈선에 빠져 헤어나오지 못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었죠. 오렌지족은 신세대 문화라는 관념에 지나치게 집착하고 한국 사회의 전통 문화를 무시하여 언론의 지탄을 받았습니다. 한편 오렌지족을 흉내내는 깡깡족도 있었는데 이들은 짝퉁 명품을 입고 렌터카를 이용하였습니다. 이 때문에 진짜 오렌지족들에게 웃음거리가 되곤 했죠. 그리고 프라이드 사건 2년 뒤인 1996년 신동학은 동거녀와 함께 대마초를 흡입한 혐의로 구속되었습니다. 이는 애인이자 동거녀인 김모 씨의 신고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김모 씨가 임신을 하자 신동학이 돌연 변심하고 헤어지자고 요구해 앙심을 품고 경찰에 신고한 것이었죠. 다행히 집안의 도움 덕분인지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서 수감 위기는 모면하였습니다. 그러나 신동학은 망나니 재벌답게 다시 한번 언론을 화려하게 장식하였습니다. 롯데그룹 회장인 신격호는 평소 아버지 사랑이 극진했고 이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그러던 1999년 3월 신격호 회장 비서실에 한 남성으로부터 전화가 걸려옵니다. 회장 부친의 묘를 확인해봐라. 이에 롯데그룹은 신 회장 부친 신진수 씨 묘가 있는 고향 울산시 울주군 언양읍으로 인력을 급파합니다. 장의 묘는 파헤쳐 있었고 신 씨의 유골 일부가 사라진 상태였습니다. 앞서 전화를 걸어온 남성이 다시 연락을 취해왔습니다. 유골을 찾고 싶으면 현금 8억 원을 준비하라. 이 같은 도굴 범죄에 롯데가는 발칵 뒤집혔고 사건이 공개수사로 전환되면서 여론의 이목도 집중되었습니다. 신 회장은 도굴범의 요구에 응하지 않았고 범인은 도굴 닷새 안에 붙잡히고 말았습니다. 두 명의 범인은 자금난을 격자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습니다. 묘 안에 보석이 있는 줄 알고 파헤쳤습니다. 그러나 예상과 달리 묘에서 보물이 나오지 않자 금품을 요구하고자 유골을 가져갔습니다. 이후 롯데 신격호 회장 부친 유골 도난 사건에 대한 현장 검증이 실시되었고 범인들은 당시 상황을 재현하면서 유족들에게 미안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때 신동학 씨가 뛰어들어 범인들에게 폭행을 가해 현장 검증이 중단되었습니다. 한이 맺힙니다. 진짜 할 수만 있다면 저 두 사람 다 죽여버리고 싶어요. 현장에는 형사들과 기자들이 가득했지만 자기 성질을 참지 않고 범인을 패는 모습에 사람들은 오히려 응원했습니다. 나라도 저러고 싶을 것이라며 이해하는 모습을 보였었죠. 한편 범인은 롯데에 미안하다고 했으나 징역 5년을 선고받아 복역했습니다. 하지만 출소한 정 씨는 도굴 범행을 반복했는데 김승현 하나회장의 조부모 묘를 도굴하고 수억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이후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복역한 정 씨는 출소 직후 태광그룹 이임용 창업자의 묘를 도굴하고 10억 원을 요구합니다. 결국 이 사건으로 구치소에 수감된 정 씨는 거기서 스스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2000년 10월 26일 신동학은 삼성동에서 대우 아카디아 승용차를 몰다 음주 단속에 걸리자 후진으로 뒷차를 받고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이때 차에 매달린 경관을 30m 끌고 가다 내동댕이 치고 근처에서 달리던 택시와 코안도와 2차로 충돌했고 이후 차를 버리고 도망가다 경찰에게 붙잡히고 말았습니다. 이 사건으로 경찰은 전치 12주의 중상을 입었고 신동학은 바로 구속되었습니다. 이때 국선 변호사를 선임해 이제 집안에서 내놓은 게 아니냐는 추측이 있었지만 그해 12월 사설 변호사를 선임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였습니다.
하지만 2001년 3월 서울지방법원 형사합의 23부는 그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합니다. 당시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단속 경관을 2번이나 차로 밀어내 중상을 입혔다.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했지만 실형을 면할 수는 없다. 그간 여러 사고를 쳤지만 번번이 집행유예로 풀려났던 종전들과는 달리 징역형을 받은 건 이게 처음이었습니다. 이후 신동학은 여자친구와 외국을 방황하면서 살았다고 전해집니다. 그러던 2005년 6월 태국의 할 리조트에서 여자친구와 술 먹다가 베란다에서 추락사하는 비참한 죽음을 맞았습니다. 롯데 관계자에 따르면 신동학 씨가 문제아이긴 했어도 사모님은 그를 매우 아꼈다고 합니다. 신 씨가 사망했다는 소식을 들은 사모님은 그 자리에서 기절하신 걸로 안다. 또 이후로도 오랫동안 제대로 식사도 못하고 자리에만 누워 있었던 것으로 안다. 그리고 신 씨와 절친했던 후배 A 씨에 따르면 신 씨는 사람들과 어울려 술을 자주 마시는 편이었고 취하면 감정적으로 돌변해 주사가 심한 편이었다고 합니다. 사실 영은 다혈질적인 성격의 소유자였다. 자신도 인정하듯 노는 것을 좋아하다 보니 과음으로 인한 문제를 자주 일으켰다. 오늘은 현재까지도 전설로 불리는 재벌 2세 신동학의 이야기였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역사비디오였습니다.